짜잔, 웨이크업!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문제 유형 중에, 자, 자료실에 들어가서 문제 유형 중에 9번, 10번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창에다가 켜놓으시든지 출력을 하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축전기 문제만 골라서 풀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 문제만 골라 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9번, 10번 문제 유형. 자,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이 문제를 보시면은 로렌츠의 힘하고 그 다음에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하고 두 문제 유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력과 전기장 문제만, 자, 첫 페이지 왼쪽 위에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번, 10번 문제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 출제가 된다. 기본적인 공식에 충실하고 문제가 다시 물체가 운동할 때 나타나는 운동 방정식과 등가속도 운동 공식과 결부되어 나온다. 전위, 전기력, 전기장, 자기력, 자기장 등의 기본 공식을 숙지하고 전하가 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자기의 개념을 충실한다면 다른 파트보다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단 전기력 문제는 2008년 수능기출 2번을 보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는 2번을 보시면, 자, 다음 그림과와 같이 양으로 대전된 입자, 밑줄 살짝 그어보세요. 양으로 대전된 입자는 그 입자의 운동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 문제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자,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였다. 점 ABC는 입자의 운동 경로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AB 사이의 거리와 BC 사이의 거리는 같다. 지금 왼쪽에 있는 가그림에 AB 사이의 간격이 D라면 BC 사이의 간격도 D다. 이런 소리죠. 자, 그림 나는 가의 입자의 운동 경로상에 전기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한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요런 말이죠.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처음에 배우고 축전기에 의한 전기장도 배웠는데, 이 문제는 축전기로 풀면은 굉장히 쉽죠. 왜 축전기로 푸냐? 나의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A에서부터 D까지는 220라는 일정한 전기장이죠. 원래 전기장은 공간상에 어떠한 전하가 있으면은 막 퍼져나가는 전기장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전기장을 보면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기장의 세기가. 그죠? 근데 평행판 축전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죠. 근데 얘는 거꾸로 문제가 나왔죠.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평행판 축전기를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아주 쉬워진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것만 그리면은, 자, 여기가 점 A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 큼지막하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칠판에 지우면 되니까.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A에서부터 B까지는 전기장이 2점.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양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전기장을 이렇게. 자, 얘가 220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B에서 C를 보면은 마이너스 2제로죠? 자, 얘는, 6가닥으로 그릴 거 그랬나? 자, 편의상 그냥 이렇게 2가닥만 그려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 B에서 C에는 그냥 2제로만 이렇게 나와있죠. 자, 지금 나그림에 표현된 걸 가그림으로 옮겨 그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일정한 전기장입니다. 그러니까 평행판 축전기로 봐도 되죠? 여기가 플러스 판때기, 여기가 마이너스 판때기.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판때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을 풀어보겠습니다. B에서 입자의 속력은 A에서의 입자의 속력보다 크다. 자, 지금 양전하가 여기 들어있죠? 자, 일단 다시 그리면 양전하니까, 자,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평행판 축전기로 바꾸면은 여기 가상의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 이 판때기는 플러스로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판때기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판때기인데 여기는 다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진짜로 평행판 축전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양전하니까 당연히 전기장의 방향 그대로 가속이 되죠. 즉 얘는 중요한 거는 지금 요 구간 A에서 B 구간에는 가속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기장이 거꾸로 걸리니까 여기서는 감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 B에서 입자의 속력은 당연히 A에서의 속력보다 가속이 된 이후의 속력이니까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죠. 자,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A와 B 사이의 전위차는 BC 사이의 전위차보다 크다 했는데, 자, 기억은 이 그림으로 풀었고, 니은 같은 경우는 전위차 V, 평행판 축전기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 식이죠.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평행판 축전기로 볼 수 있고, 전위차 V는 전기장 곱하기 떨어진 거리 D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보면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의 D값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위는 전기장하고 비례관계인데, 여기서의 전기장의 2배죠. 그러니까는 니은은 맞는 말이죠. AB 사이의 전위차 V는 BC 사이의 전위차보다 정확히 2배나 큽니다. 2배라는 것도 여러분이 끌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크다 작다가 아니고. 자, 기억력 맞고 디귿에
자, A에서 B까지 전기력이 입자의 한 1은 BC에서의 1과 같냐? 자,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1. 기억납니까? 1. W는 QV죠.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니은을 풀면 디귿을 맞바로 풀 수 있는 게, 자, V는 E, D니까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Q, E, D가 되죠. Q, E, D가 됩니다. V equal ED를 집어넣으면 QED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입자가 지금 플러스 입자가 바뀐 적이 없죠?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D 값도 A와 B와 B와 C의 값은 D로 똑같죠?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장이 크면 클수록 한 일도 많다는 소리인데 여기서의 전기장은 여기서의 전기장이 2배니까는 한 일도 2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하나의 일종의 형식이죠. 3번을 보세요. 오른쪽 위에 2007년 수능기출 3번을 보시면 그림같이 밑줄 보세요.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양으로 대전된 입자가 플러스 X방향으로 직선운동하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했답니다. 가속운동을 했다는 소리죠. 자, 이거 똑같이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라지 A점, 그 다음에 여기는 B점, 그 다음에 여기는 C점이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속력이 증가했답니다. 여기에 지금 대전된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거리와 여기서의 거리가 D로 서로 같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해놨죠. 거의 방금 푼 문제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균일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다. 맞죠? 지금 양전하가 오른쪽 가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려면 이런 식으로, 자, 좀 그림이 겹쳐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장이 걸려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입니다. 문제나 똑같은 거죠. 기억은 맞고, 니은의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C에서 같냐? 자, 니은을 봅니다. 전기력 F equal QE. 근데, 자, F equal QE인데, 잘 보시면은, 대전의 입자 플러스 입자 한 개니까 얘는 상수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면서. 그 다음에 전기장도 균일하죠? 맞죠? 그러니까는 A에서 B까지 갈 때도 둘 다 값이 일정하고 B에서 C까지 갈 때도 Q하고 E라는 두 개의 값이 또 일정하죠? 그러니까 전기력은 어느 영역에서나 다 일정한 거죠. 그럼 니은을 보시면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C나 A나 B나 전부 다 어느 지점에서나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전기력이 입자의 한 일은 B에서 C까지보다 작다 생각했는데 똑같은 거 물어봤죠. 자, 디귿 1인데 W는 QV입니다. 근데 V는 요식을 바꾸면은 V는 ED죠? 그러면 QED인데 자, 이 문제 접목시켜보면 양전하는 바뀐 적이 없고 전기장도 균일하고 A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C까지 D값도 똑같죠? 그러니까는 한 일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디귿은 틀렸습니다. 같다죠, 같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2006년 수능기출 5번이 있는데 이 5번 같은 문제는 또 나올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두 도체구 A, B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양으로 대전되어 있고 B는 대전되어 있지 않다. A, B를 접촉시킨 다음에 A, B 대전 상태를 바르게 나타낸 걸 찾아라. 자, 지금 그림 보시면 A에는 플러스 4개, B에는 대전된 전향이 없고 접촉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눠 가지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2개, B는 플러스 2개. 그래갖고 둘 다 양전하로 대전되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약간 트래시한 문제였죠, 트래시. 영어로 트래시가 뭔지 알죠? 트래시한 문제입니다. 절대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자,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2006년 수능기출 7번이 있습니다. 2006년 수능기출 7번. 자, 그림은 연직 아래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전피에 가만히 놓아 낙하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물체의 낙하 지점은 지면 위에 점 5이고 낙하 시간은 t 원초였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물체를 양전하로 대전시켜 낙하시킬 때 낙하 지점과 낙하 시간을 바르게 짝진 걸 찾아봐라. 자, 얘는 전기장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자,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나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기장 안에서 플러스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전류 방향이라고 그랬죠? 전자가 저쪽으로 움직이면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죠.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데 지금 이 문제는 자, 프로젝트로 뭐 칠판에다 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문제 봐가면서 하세요. 잘 보시면 자기장이 아래로 갑니다. 그죠?
자기장이 아래로 가는데 대전된 입자가 또 아래로 갑니다. 그럼 대전된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죠. 지금 플레밍의 연속 법칙은 이 세 손가락이 수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엄지를 찾고 싶은데 검지하고 중지가 나란해져 버렸습니다. 자기장도 아래쪽, 대전된 플러스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 방향 아래쪽. 그러니까는 이 플러스 대전된 입자는 자기장 안에서 낙하를 해봐야 자기력을 받지를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전되나 안 되나 똑같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즉 똑같은 시간 t 원초가 걸리고 그리고 똑같은 지점에 낙하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도 거의 트래시 수준인데 정답이 그래서 5번이죠. 다시는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문제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던 문제인데 오른쪽에 8번이 있습니다. 2005년 수능기출 8번. 꽤 괜찮은 문제죠.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11번 요 두 문제를 풀 건데 요것도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8번을 보시면 그림에서 고정된 두 점전한 QA와 QB는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살짝 밑줄 그으시고 같은 거리. 자, 이 A는 O에서 QA에 의한 전기장이고 그 다음에 이 B는 O에서 QB에 의한 전기장이다. 이 A와 이 B가 Y축과 이룬 각은 45도 동그라미 하시고 45도가 제시되면은 1대1 대 루트 2. 즉 1대1 그리고 대각선이 루트 2. 그거를 생각하고 보시면 굉장히 쉬워지죠. 100점 3점짜리인데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8번을 보시면 지금 전기장이란 여기에 지금 단위 양전화 플러스 1쿨롱짜리 전기장의 기본 개념 기억나죠? 전기장이란 어떠한 중심 전화가 단위 양전화한테 미치는 전기력이 전기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왼쪽에 여기에 QA라는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의 QB라는 전화가 있는데 자, 지금 얘는 단위 양전화를 이쪽으로 밀어내는 전기장을 냈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양전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QB도 단위 양전화를 이쪽으로 밀어내는 전기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플러스죠. 플러스가 플러스 밀어낼 거고 플러스가 플러스 밀어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랑 지금 각도가 45도 즉 1대1이라는 소리죠. 그 말은 QA와 QB의 전하량이 플러스고 전하량의 크기도 같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QA와 Q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아니고 서로 플러스의 같은 종류의 전하고 전하량의 크기도 같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동으로 니은은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그림에서 QA의 전하고만 바뀌면 자, 그대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얘를 이렇게 지우고 자, QB는 전하량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이 빨간색은 이렇게 당겨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QA의 전하량만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 얘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면 자, 단위 양전하를 당연히 QA는 마이너스니까는 이쪽으로 요번엔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러면은 합성 전기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당연히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노란색이 바로 합성 전기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Y 방향이 아니고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 정답이겠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같이 푸는데도 굉장히 빨리 풀리는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고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니까 연습을 조금 하시면 금방 푸실 겁니다. 자, 지금 풀지 않는 문제는 나머지는 전부 다 로렌츠의 힘입니다. 이제 명칭이 개정됐죠. 로렌츠의 힘이라고. 이 문제는 다음 강의 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11번을 보세요. 2009년 수능기출. 자, 그림은 원점 O에 같은 거리 살짝 밑줄 그으신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X축 위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점전화 AB에 의한 점 P에서의 전기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방금 푼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죠.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P는 Y축 위에 한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문제를 읽고 네 번째 줄하고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P점에서의 전기장이 X축하고 나란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방금 푼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2번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놔서 금방 마르니까 3번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아직 풀 문제가 많으니까 7번도 지우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니까 안 적으셨으면 돌려보면 되죠. 참 좋아. 좋은 세상이다. 나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인터넷 강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넌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했는데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말라가고 있죠.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느껴지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자 방금 했던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은 11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칠판을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전기 합성전기장이 이렇게 갑니다. 합성전기장이 이렇게 간다는 소리는 하나에 의해서는 이렇게 됐고 하나에 의해서는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하나는 밀어냈고 하나는 당겼다. 대충 감이 오죠? 왜 이렇게 안 말라 이거? 수동 자동과 수동. 선풍기 소리 잘 안 들리죠? 내 목소리 워낙에 커갖고. 대충 말랐다. 자, 그려보시면은 지금 A하고 B가 어떤 전화인지 모릅니다. 자,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한전 P, 이 정도로 할까? 한전 P인데 여기서 전기장이 이게 나왔답니다. 흰색이. 그 말은 A는 분명히 얘를 무조건 밀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얘를 무조건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성된 게 이렇게 그래갖고 이 흰색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B는 여기 있는 이 P가 전기장이라는 기본 개념을 보면은 여기 P에 있는 건 단위 양전화 플러스 1쿠롱짜리니까 당연히 B는 플러스 1쿠롱을 당겼다는 소리는 얘는 마이너스 전하고 그 다음에 A는 플러스 전하는 소리죠. 그래야 얘는 얘를 밀어낼 거고 얘는 얘를 당기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전화입니다. 그 다음에 니네 전화량의 크기는 정확히 X축하고 나눠가려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A와 B의 전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니은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의 전위는 O와 P에서가 같다. 자, 이런 수업 시간에 내가 자주 얘기했죠. 전기력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굳이 얘를 거리 그려가면서 식으로 찾지 마시고 전기력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전기력선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니까는 전기력선을 그리면은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중간에는 이런 전기력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뭐 나가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니까는 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눈을 얘기했었던 거 있죠. 전기력 선과 지금 파란색이 전기력 선이죠. 등전이 면하고는 서로 그쵸 수직 관계죠. 다시 말해서 P에서의 이 수직. 자, 여기 파란색과 노란색 선 수직, 파란색과 노란색 선 수직, 파란색과 노란색 선 수직, 파란색과 노란색 선 수직. 지금 노란색 선 하나 그으면 전기력 선과 수직인 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은 선이니까 등전이 선이 되겠죠. 만약에 3D라면 얘는 등전이 면이 되겠죠. 됐습니까? 즉 이 노란색 선상에서는 전위값이 다 같다. 등전위.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죠. O점과 P점에서의 전위는 같을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수직. 어우, 샷. 제긴슬. 등전이면 지금 여기에서도 전부 다 요 노란색 선에서도 전위가 같고 노란색 선에도 전위가 같죠. 물론 얘가 전위가 훨씬 높겠죠. 플러스에 가까우니까 전위가 높은 선, 전위가 중간인 선, 전위가 낮은 선. 됐습니까? 근데 대부분 문제는 요 수직인 중간에 있는 선이 잘 나오는 거죠. 정답이 니은 디귿이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징크스상 분필 부러지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습기가 많아서 그런가? 학교에서 훔쳐온 분필. 옵저버는 모르실 거야. 그죠? 내가 분필 훔쳐온 거를 걸리면 촉수에 싸대기 맞는데.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 장에는 왼쪽에 중간에 10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수능기출 10번을 보시면 자, 그림 가는 두 점전화 AB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에 의한 X축상의 전기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기장을 위치에 따라 나타냈답니다.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을 양으로 해라, 오른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10번 같은 문제는 그래프로 지금 제시를 해놨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보면은 나그래프에 천천히 할 테니까 잘 한번 듣고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나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D를 기준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D를 기준으로는 오른쪽은 전기장이 양으로 나와 있고 왼쪽은 전기장이 음으로 나와 있죠. 다시 일단 대충 썼다가 지웁시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플러스 D 하고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고 좀 휘었네. 대충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기장이 지금 양이죠. 양수잖아요. 양수. Y축. 양수죠. 여기 전기장이 음수입니다. 음수.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장이 음수고 여기는 전기장이 다시 양수죠. 이걸 그려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가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A죠. A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A가 맞죠? 여기가 원점이고 자 이게 A인데 A를 기준으로 보면 A의 오른쪽에는 전기장이 양수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오른쪽을 전기장의 양의 방향으로 하라고 나와있죠. 즉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전기장이 양수고 그죠? 여기가 원점이라면 왼쪽은 음수니까는 얘는 전기장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소리죠. 위아래는 복잡하니까 그리지 맙시다. X축상만 전기장을 전기력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B를 기준으로는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죠. 그럼 음이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X로 향하고 있다는 소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그래프에서 마이너스 D하고 0 사이에 여기서 지금 정확히 원점은 아니고 원점 왼쪽에서 합성 전기장이 0이 되고 있죠. 맞죠? Y축이 나그래프의 Y축이 전기장인데 원점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합성 전기장이 0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만약에 원점에서 전기장이 0이었다면 정확히 이렇게 대칭을 그렸다면은 A하고 B하고 전하량이 같았겠죠. 근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해보면 정확히 중심이 아니고 요 정도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그려야 되겠죠. A가 B보다 그렇죠. A가 B보다 전하량이 작다는 소리죠. 둘 다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죠?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기장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왼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B가 A와 전하량은 부호는 같지만 B가 A보다 전하량은 더 컸기 때문에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얘도 플러스니까 나갑니다. 얘도 플러스니까는 양쪽으로 전기력생이 나갑니다. 근데 A가 B보다 전하량이 작으니까는 요 파란색으로 체크한 요 정도의 점에서 합성 전기장이 0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에는 여기서 전기장이 0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는 풀었죠. 기억을 보시면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향이다. 맞죠? 둘 다 플러스의 같은 종류의 전하고 그 다음에 B는 A의 전향이 B의 전향보다 큰 게 아니고 작죠. 만약에 A가 B보다 전향이 컸으면 요 정도에서 오히려 B에 가까운 쪽에서 합성 전기장이 0이 나왔겠죠. 그래프로 그리면은 얘가 요렇게 됐겠죠. 여기서 합성 전기장이 0이 나왔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x 이퀄 0에서의 전위가 x 이퀄 0.5 d에서의 전위보다 낮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지금 굳이 그리자면 얘는 플러스 1개, 얘는 플러스 2개 이렇게 그리고 x 이퀄 0이 여기입니다. 흰색 점선. 여기 있는 이 흰색 점이 x 이퀄 0이고 x 이퀄 0.5는 여기죠. 자, 여기가 0. 그 다음 여기는 0.5인 지점입니다. 당연히 플러스에 가까운 이 0.5 D인 지점이 전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되셨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여기에 더 가까우니까 0.5인 지점이 전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기억 디귿 정답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리라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11번을 보세요. 11번. 자, 2011년 수능기출 11번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얘도 뭐 거의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전하량 플러스 1쿨롱인 점전화와 전하량 Q인 점전화가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다. 자, 점 BC에서 여기서 핵심이죠. BC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답니다. 둘 다 오른쪽이든지 둘 다 왼쪽이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가 각각 2제로와 1.5 2제로였다. 요걸로 문제 푸는 핵심이겠죠? 자,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11번입니다. 자, 일단 기억을 보시면 보기에 Q는 마이너스 2쿨롱이다. 그 다음에 B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 마이너스 X방향이다. 그 다음에 A와 C에서의 전위는 서로 같다. 내가 봤을 땐 이 문제는 거의 한 방에 풀리는 건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자, 대충 그림을 그리면 자, 지금 여기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점이고 여기는 C점이고 여기는 A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인지 모르는 Q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준 거를 여기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아직 B에서 전기장이 둘 다 이쪽인지 둘 다 이쪽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장의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기장이 C에서의 전기장이 여기서의 전기장보다 1.5배 큽니다. 자, 일단은 B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면 얘는 그냥 전기장 2제로고 B에서의 전기장 공식 기억나죠?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전기장 2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였죠, Q.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합니다. B에서의 전기장은 얘에 의한 전기장도 있고 얘에 의한 전기장도 있죠. 자, 두 개의 전기장의 합이죠. 자, 그러면 얘에 의한 전기장 편의상 한 칸, 여기는 한 칸을 1로 잡습니다. 1.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R을 여기는 한 칸을 1로 잡으면은 이건 3R이고 여기는 2R이고 여기는 R이죠. 그러니까 B점에서의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의 전기장과 Q의 전기장을 합쳐야 되는데, 일단 플러스 1쿨롱의 전기장은 자 K 값도 편의상 1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그 다음에 1의 제곱분의 그 다음 이거의 전하량 1이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B점에서는 Q에 의한 전기장도 있죠. 자, 그럼 얘는 1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두 칸이죠. 그러면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Q 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C에서의 전기장을 끌어내면 얘는 1.5, 2제로라고 문제에서 제시해놨고, 얘는 편의상 이렇게 분수로 바꾸면 2분의 3, 2제로고, 얘 역시, C점 역시 얘에 의한 전기장과 얘에 의한 전기장이 동시에 작용하죠. 그럼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자, 얘에 의한 전기장입니다. 한 칸, 두 칸이죠. 비례상수 1, 그 다음에 두 칸이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의 전하량 플러스 1. 그 다음에 C에서 Q까지는 한 칸이니까 비례상수 1,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의 전하량 Q. 자, 그래서 얘랑 두 식을 갖고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계산해 봅시다. 얘는 1이고 1 플러스 얘는 4분의 Q고, 그 다음 얘를 계산하면은 얘는 4분의 1. 자, 안 보이죠? 얘는 4분의 1에 그 다음 얘는 플러스 Q죠. 근데 잘 보면 얘는 2분의 3Q입니다. 그죠? 2분의 3. 그러니까는 2분의 3이 되려면, 여기서 잘 계산했는데, 요 빨간색 시계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애하고 얘하고 같은 거죠. 맞게 풀구나 몰라.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3Q입니까? 8분의 3Q는 밑에 있는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럼 얘는 4분의 1 플러스 Q 맞죠? 자, 그러면 양변에 8을 곱합시다. 그러면은 4, 3, 12 플러스 8 곱하면은 3Q는 8 하면은 2 플러스 8 하면은 8Q죠. 그럼 얘가로 넘어가고 얘가로 넘어가면은 좌항은 10, 우항은 5Q니까는 Q는 2쿨롱이 나옵니다. 됐죠? Q는 2쿨롱이 나왔어요. 2쿨롱.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Q값이 지금 2쿨롱이 나왔고, 이제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해결해 봐야 되죠. B와 C가 동시에 전기장의 방향이 같으려면은 이 Q, 2쿨롱이라는 Q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지금 우리는 이걸로 찾아냈지만 이걸로 안 찾아내고도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기장의 방향이 같으려면 지금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은 전기장은 플러스에 나와서 마이너스로 지나가니까 B에서의 전기장은 오른쪽, C에서의 전기장도 오른쪽이죠.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Q의 전하량이 양이었다면 얘가 엄청나게 큰 플러스의 전하량이면 얘 전기장을 압도해갖고 BC에서의 전기장이 다 왼쪽으로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근데 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제시한 요 1.5 이제로 그냥 이제로를 대입해서 찾아보면은 Q의 전하량이 2가 나옵니다. 2. 그죠? 2Q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2Q인데 만약에 2Q가 플러스라면 B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0이 나오죠. 0. 전하량이 1대2니까 거리가 1대2면은 여기서의 전기장은, 여기 B가 0은 아니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자, 전기장은 그죠? Q가 식을 보면 좀 전에 잘못 설명한 겁니다. K값은 동일한데 Q값이 1대2면 R값은 제곱이니까는 1대2면은 1대4로 벌어지니까는, 그쵸? B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안쪽에 돼야 되죠. 맞습니까? 얘가 1대2고 얘도 1대2니까는 결국에는 1대2분의 1이 되죠. 그럼 어디야?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하자면 계산합시다. 자, 전기장 칩에 집어넣으면은 얘는 전하량은 1, 그 다음에 거리는 1의 제곱, K는 1로 잡고, 그 다음에 K값 1, 그 다음에 전에 2의 제곱, 여기서 여기 두 칸이니까, 그 다음이 전하량이 2면은, 자, 얘는 1이 나오면은 얘는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합성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2대 1이라는 소리니까는 얼마입니까? 맞나? 지금 B점 맞죠? B점이 맞죠? 그렇죠? B점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 자 그래서 2대 1인 지점, 전기장이 2대 1인 지점이니까는 여기죠. 여기서의 전기장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대로 한 거죠? 잘못한 게 아니고 제대로 했는데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제곱이라는 걸 내가 빼먹었을까봐 했는데 여기가 맞죠? 그러니까는 지금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은 B와 C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논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면 둘 다 오른쪽을 향하게 될 거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인 걸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식을 동원해갖고 얘가 마이너스 2쿨롱이라는 것도, 2Q라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다 풀었죠? Q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2C다. 아까 Q라고 계속 했는데 Q가 아니고, 이거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줄에 플러스 1쿨롱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이다. 맞죠? C로 안 보고 계속 Q로 보고 풀었는데. 요거는 이니셜 맞고, 그 다음에 풀어보니까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2쿨롱. 2쿨롱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B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자, B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나 C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나 둘 다 오른쪽이죠. 그래서 플러스 X,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A와 C에서의 전위는 서로 같다. 자, 요것도 살짝 지우겠습니다. 여기만. 방금 계속 우리가 등전이면을 그려가면서 찾은 거를 다시 한번 접목시켜 보면은 대충 눈치가 오죠?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쿨롱이고 여기가 플러스 1쿨롱이니까는 지금 전기,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생각해 보면은, 자, 얘는 지금 이렇게 갈라다가 여기는 플러스 1쿨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쿨롱이니까는 이렇게 갈라다가 마이너스 2쿨롱에 가까우면은 갑자기 확 휘죠. 수업 시간에 그랬던 걸 보시면 얘랑 전하량이 부호가 다르고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면은 정확히 중간에 대칭으로, 여기 있죠? 부호는 다르고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면은 정확히 이렇게 중간에 대칭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좀 더 크면은, 아이고 잘못 그렸죠? 그냥 다시 그립시다. 자, 다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언급하면, 자, 여기가 플러스 2개고 여기가 마이너스 1개면, 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면은 대칭으로 그려졌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개고 마이너스 1개면은 얘는 전기력선을 그리면은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죠. 얘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였죠. 그래서 원래는 중간선이 여기가 대칭선이라면은 지금 얘는 얘보다 전하량이 2배 크니까는 이렇게 옮겨졌었죠. 요 개념 기억납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문제로 돌아오면 여기다 그립시다. 지금 A는 아까 플러스 1쿨롱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좀 크게 그립시다. 상징적으로 마이너스 2쿨롱입니다. 그러면은 전기력선을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얘랑 완전히 반대로 그려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짜리를 갖다 놓고 얘가 받는 힘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자, 지금 얘는 멀어져 갈래다가 조금만 멀어지면은 얘한테 급격한 전기력에 당기는 인력을 받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편의상 요만큼만 그리고 중심점에서 이렇게 옮겨갈 겁니다. 원래 중심점은 얘랑 정확히 중간이 요 정도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중심점이었는데, 이 그림을 볼 때 여기 있는 대칭인 중간선, 이게 지금 등전이 면이었는데, 대칭 때는 빨간색이 등전이 면이고, 지금 같은 문제는 얘가 얘보다 전하량이 훨씬 크니까는 이 전기력선을 그릴 때 이쪽으로 이렇게 폈죠. 이 플러스 1쿨롱 쪽으로, 이쪽으로 휜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보면, 문제가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B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점이고, 그 다음에 대충 그래도 문제는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A점이라면은, 자, 지금 내가 그린 이 흰색 선, 요 흰색 선이 전기력 선이니까 여기에 등전이 면을 수직으로 그리면 그게 바로 등전이 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면은 더 이상 쓸 색깔이 없네. 자, 노란색으로 한번 합시다. 전기력선과 수직인 면, 등전이면, 이게 지금 여기가 등전이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등전이면은 여기 수직,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여기 수직, 그 다음에 수직, 수직이죠. 그래서 등전이 면, 그 다음에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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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등전이 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그림 보시면은 A하고 C하고는 같은 수직선상에 있지만 등전이 면을 그리면 당연히 누가 더 전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A가 C보다 전이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래 끌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얘가 플러스 콜롱 얘가 마이너스 2콜롱이니까 이 정확히 중간에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 등전이 면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그죠? 플러스 쪽으로 치우치면서 A하고 C가 수직선상에 있으면은 A하고 C는 전이값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걸 빨리 찾아내는 문제죠. 그래서 1분 3초 안에 문제를 풀게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굳이 더 그리자면 이렇게 이것도 등전이면이겠죠? 등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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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전이면. 그래서 플러스가 갈수록 전이가 높은 거죠. 그래서 A가 C보다 전이가 더 높은 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잘 그린 거 맞나 몰라 근데. 잘 그린 거 맞겠죠? 맞는 거 같죠? 지금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만약에 A하고 C가 수직인데 등전이면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죠? 절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 빨간색 선이 등전이 선으로 나올 수는 없죠. 왜냐면 얘하고 전해량이 다르니까. 맞죠? 잘 푼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뒷장을 보시면 이게 수능 문제를 지금 거의 한 8년치를 짜집기를 해서 만든 거라 중요한 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푸는 게 100% 다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근데 99% 맞다고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이거를 지금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2005년도짜리는 벌써 뭐 한 8, 9번을 푼 거고 2010년짜리면 한 3, 4번밖에 안 푼 거겠죠. 어쨌든 간에 다 한번 푼 거라 갖고 대충 문제 풀다 보면 답이 생각은 납니다. 근데 내가 또 뭐 그날 뭐 기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상하면 학교에서 질문을 하시고 지금도 풀다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잘 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마지막 문제 18번을 보세요. 네 번째 장에. 자, 여기는 얘를 지우고 풀도록 합시다. 자, 그림같이 질량 갖고 밑줄 살짝 그어보시고 질량은 같고 질량이 같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겠죠? 전하량이 각각 Q-Q인 물체 AB가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균일한 전기장 영역을 직선 운동하여 통과한 후에 등속도 운동을 하였다. A가 전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 속력과 B가 전기장 영역을 통과한 속력을 서로 부여받다. 이게 문제 푸는데 약간 핵심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A, B는 운동 경로상의 점이다.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자, 18번을 보시면은 전기장 영역을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하면 되죠. 어쨌든 A나 B나 받는 전기장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 내가 편의상 전기장 영역을 오른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는 지금 플러스 입자고 얘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속력 V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하량은 Q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B가 있는데 B는 전하량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 얘는 얼마의 속력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전하량은 Q고 그 다음에 뚫고 나왔을 때 A는 속력이 얼마가 됐을지 모르지만 자, 전기장을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잡아놨죠? 전기장 2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는 플러스 입자니까는 가속이 됐겠죠? 그럼 얘는 가속이 돼갖고 속도가 빨라졌을 겁니다. V'이라고 하겠습니다. V'.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얘는 미는 힘을 받아서 빨라질 거고 얘는 당기는 힘을 받아서 느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마이너스고 속도는 또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속도는 얘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V로 넣으면 되겠죠. 얘의 속도는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네 둘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D값으로 같을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얘는 이쪽으로 가속도를 받았고 얘는 반대쪽으로 가속도를 받습니다. 얘네 두 개가 받는 힘은 전기력이죠. 얘네 두 개가 받는 힘은 전기력이고 전기력이 곧 R자임이죠. 얘네가 받는 힘은 전기력 이외에 어떤 힘도 없기 때문에 R자임은 곧 전기력이고 전기력은 F 이퀄 Q이고 그 다음에 R자임은 F 이퀄 MA인데 그럼 가속도 A는 M분의 Q2가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량 조건을 준 것 같죠. 지금 질량은 똑같고 전기장도 둘 다 받는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똑같고 전하량은 부호만 달랐지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죠. 즉 두 물체가 받는 가속도의 절대값, 즉 크기만 같다는 소리죠. 방향은 반대고. 그러니까는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유추해내면은 나머지는 다 풍부하다 다름없는 게, 자 일단 보기의 기호를 보시면 전기장 영역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그죠? 전기력의 크기는 F = Q인데 Q의 절대값, 부호는 다르지만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전기장도 둘 다 똑같은 전기장을 받으니까는 QE가 같으니까 당연히 전기력도 같고 R자임도 같고 가속도도 같은 거겠죠. 자,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네 전기장 영역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찾고 디귿에서는 A에서 A의 속력과 B에서의 B의 속력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는 전기장 문제지만 역학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자, 속도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속도시간 그래프. 자, 그러면 A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자, A 노란색으로. A는 가속이 되죠. A가 받는 가속도가 A라면은 B가 받는 가속도는 -A가 나와야 되죠. 맞죠? 그러면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A는 초기속도가 V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할까? A는 초기속도가 V고 기울기가 플러스 A라는 A의 가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플러스 A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자, 여기가 끝점이고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A가 바로 전기장을 빠져나왔을 때 속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을 잡겠습니다. V', 저기 그림에서 잡아본 것처럼. 자, B로 갑니다. B로 가면은, B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똑같은 전기장을, 똑같은 거리 D만큼을 반대 방향에 -A인 가속도를 받았으니까는, 자, 얘는 얼마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지금 D만큼 이동하는데 -A라는 기울기를 가져야 됩니다. 즉, 얘가 플러스 A면은 반드시 -A가 나와야 되니까는 기울기가 이렇게만 그려져야 됩니다. 완전히 얘랑 대칭인 이런 기울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A도 D만큼 움직였고 B도 D만큼 움직입니다. 그쵸? 눈치가 오죠?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입니다. 근데 A나 B나 둘 다 이동거리가 D가 나와야 되니까는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이 A의 이 노란색 면적 있죠? 여기까지의 시간을 T초라면은 이 T초까지 이 B끔칭 면적이 D가 나와야 되죠, D. 이 B끔칭 면적은 D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완전히 대칭인 이게 나와야 되고 얘도 아래 면적이 D가 나오려면은 그렇죠. 얘도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빨간색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기울기가 -A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B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속도가 V'이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마지막 속도는 얼마로 끝나냐면은 마지막 속도는 A의 초기속도인 V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는 이걸로 했다가 V'로 가고 얘는 이제 찾았죠. 얘는 이쪽으로 들어갈 때 V'로 들어갔다가 V로 끝나는 거죠. 통과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래야만 여기 있는 빨간색의 B끔칭 면적하고 노란색의 B끔칭 면적이 서로 D로, 얘 역시 D, D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전기장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로렌츠임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로렌츠임은 조금 빡십니다. 손을 써가면서 방향을 찾고 자기장의 방향을 찾고 크기를 찾고 구심력까지 여기에 같이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대전된 입자가 속도 V로 입자되면 원운동을 하죠. 그러면 구심력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로렌츠의 힘 문제는 대부분의 수능 기출문제가 전부 다 3점짜리 배점으로 되어 있고 푸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특징이죠. 근데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면 금방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열공, wake up, get up, shut up. 열공.